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현장의 성립, 과문의 성격. 자, 이 부분은 일단 빈도는 낮고 주로 나오면 학문의 성격이 나옵니다. 밑에 그 성립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1번, 2번 정도면 사실 충분히 커버가 되고 3번과 4번 약간 종합적인데 이거는 이제 흐름하에서 보다 보니까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뒤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은 자 관방학 문제, 전기 관방학 옳지 않은 것은 딱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 7급 문제 하나인데요. 시험에 나오면 전기와 후기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여러분 전기와 후기니까 어디가 좀 발달된 느낌이 들어요? 전기 후기? 후기가 발달이죠. 그러니까 후기 와서 분화가 돼요. 포인트는 자 관방학 그러면 자 전기 후기 구분하자. 전기 후기 구분해서 자 차이점은 무조건 전기 때는 미분화, 후기 때는 분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학문도 분화가 안 돼 있고 재정도 분화가 안 돼 있어요. 이때는 학문도 분화가 되고 재정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재정의 분리라는 것은 국가하고 왕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도 1번 봤더니 문제는 전기인데 전기 물어봤는데 왕실과 국가의 재정을 구별하였다? 아니죠. 구별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 뭐 신학, 뭐 자연법, 그다음에 이쪽은 뭐 학자가 나오지만 의미 없어요. 오센, 세켄도르프, 요스티 나오지만 별 의미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와 후기의 기준은 학과 설치를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전기와 후기. 학과 설치 전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딱 이만큼이에요. 더 안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하죠, 여러분. 2번은 자 미국의 행정학 이제 그 성립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상적 배경인데요. 이 사상적 배경만 거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자, 뭐 제퍼슨주의, 그다음에 무슨 잭슨, 메디슨 막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단어가 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최근 문제잖아요. 하지만 내가 최근에 나와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강조해 왔고 원래부터 제가 암기시킨 게 시험에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사상적 배경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태동기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태동기, 그 다음에 성립기, 그리고 반발기, 그리고 분화기 이렇게 흘러가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윌슨이 또 올라요. 윌슨. 이건 꼭 중요한 의미죠. 윌슨. 윌슨이 쓴 논문 제목이 행정의 연구고 이때부터 성립했다라고 치는 게 미국의 행정학이에요. 자, 반발기라는 것은 공황 이후에 나오는 시기. 이건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말. 여러분 1930년대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정체행정이 무슨 관계? 정체행정 이원론 관계였고 이때가 이론론이에요. 이렇게 공황이란 시장 실패고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론이에요. 뭐 대표인물은 뭐 디목, 애플비, 뭐 윌슨, 뭐 화이트, 뭐 귤리, 곤노우 나올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도 언급이 되었고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태동기라는 것은 요 성립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흐름이에요. 자, 사상적 배경이 있다. 첫 번째가 해밀턴주의인데 해밀턴주의는 연방주의고 중앙집권주의에 밀집이야. 밀집. 중앙집권 연방주의. 제퍼슨주의. 퍼져 있다 지방으로. 지방 분권주의. 자의주의. 자유. 그 다음에 잭슨 민주주의. 그 전에 메디슨부터. 메디슨은 다원주의. 메디슨은 뭐라고요? 약이니까 약은 균형 있게 먹자. 남용은 견제하자. 견제균형 다원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잭슨이 민주주의고 자 윌슨은 능률주의자예요. 이 윌슨이 역관주의 폐를 보면서 역관주의 폐 그러면 비능률, 부패, 낭비거든요. 그걸 위한 극복하자는 거니까 능률을 주관 사람이 윌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밀집, 지방으로 퍼져 있다. 양은 견제 균형 다원주의다. 잭슨 민주, 윌슨은 능률을 강조했던 거예요. 1 봤더니 제퍼슨 봤더니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책임,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 분권 참여. 분권, 지방 분권 참여. 이렇게. 답이면 끝났네요. 나머지는 조합만 시키면 돼요. 어차피 그 조합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시험, 즉 5급, 뭐 7급, 8급, 9급 모든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사상석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것만 나온다 해서 강조 또 나왔던 거라서 이번만 푸신다면은 이쪽은 다 풀린다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뭐 바뀌는 거니까 잭슨주의가 정치를 벗어나자 윌슨이죠. 요거 이제 폐해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3도 강력한 정부의 역할 해밀턴 집권주의겠지 뭐 연방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다원적 과정 뭐 전제균형 다원주의니까 메디슨이 나오고 딱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했던 것이 이렇게 시험에서 막 반영이 되면 되게 즐거워요. 아 쉽게 풀었겠구나. 사실은 막연하게 암기하게 되면 이거는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걸려요. 또 막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밀집 퍼져 있고 그러면 금방 머리에 남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3번은 자 옳지 않은 거죠. 눈에 띄는 게 윌슨이네요. 정책정 이원론. 자 행정관리론. 보통 관리자가 들어간 것이 능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행태주의는 자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행태주의는 실증주의를 취하는 입장이고 과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보다는 처방이 아니라 처방보다는 과학적 설명을 강조해 맞죠. 답은 2번. 아주 쉬운 거예요. 호던 실험의 결론이 뭐였어요?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중요하더라.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4번도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9세기 이후에 역관제의 비율 극복을 위해서 나왔던 것이 누구였죠? 당연히 일단 윌슨인데 니용 봤더니 뒤에 뭐 제퍼슨 잭슨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여러분 현장의 탈정치화 아까 우리 2번 문제에 2번 질문에 했던 탈정치라는 것은 윌슨 거예요. 윌슨 거. 틀린 거잖아요. 답이 이미 나왔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황 이후에는 정책정 이론론. 공황 이후에 정책정 이론론 늘 나오는 말. 자, 비균정의 대표자 리그스. 자, 프리즘적 사회는 뒤에 나오지만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중간 과도기 개발 도상 상태예요. 그런 말이고 또 됐고. 자, 뮤너버르그 회의가 신행정론 등장시킨 회의예요. 그래서 신형이죠. 신행정론, 형평성, 적실성 이런 것들 다 맞는 말. 그러니까 다 무난한 앞뒤가 다 연관돼 있는데 답은 항상 무난하게 이것 말만 다 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딱 봤더니 그 1번, 2번, 4번, 5번 다 지금 시행처가 어디? 7급. 자, 7급은 약간 이론적인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9급은 좀 단편적인 이론에 관련된 특징 묻는다면은 7급은 좀 더 깊이 묻는 게 이런 게 쉬워 보여도 공부를 안 하면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는 게 더 많지만 7급은 이론을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면 틀려요.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것은 신행정론 그러면 실천성, 적실성, 정책 지향 키워드예요. 사이먼 그러면 과학화를 중시했고 기여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플비는 어디 나와요? 애플비 정책과 행정 정책정 이론론자예요. 근데 3을 봤더니 뒤에 정치와 행정의 차이 이론론이라고 틀렸잖아요. 이론론인데. 그 다음에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운동이 이제 미국 행정에 영향을 줬던 거지. 윌슨한테 줬던 거니까. 저는 지금 문제 풀면서 막 앞뒤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막 연관성이 막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수업을 하고 왔지만 보면 다 좀 전에 수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앞과 뒤가 막 매칭이 되면서 막 떠오르는 거라서 공부를 한 분들은 정말 이게 참 괜찮은 문제구나. 왜? 단편적이지 않거든요. 앞뒤를 다 묶이기 때문에. 답도 쉽고 기본을 묶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또 쉬운 편에 속해요. 자, 넘겨보시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문제 다 7급이 많아요. 일단 7급 또는 8급 등인데 자, 주류 행정, 관리라는 단어, 관리과학, 주류 윌슨이에요. 윌슨은 정책정 이론론자예요.
역관조의 폐해를 지정한 사람으로서. 자, 1번 지문은 봤더니 20년대, 30년대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황 이전까지는 능률을 추구했던 거예요. 역관조의 폐해를 보면서 이렇게. 자, 2번도 뒤에 나올 말인데 테프트 위원회가 사실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걸 보는 부분은 예산 제도에 가면 나와요. LIBS. 자, 품목별 예산 제도가 나름은 통제를 위한 그런 예산 제도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략, 능률, 관리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능률과 관리, 그러니까 초기 때 여러분, 이게 고전기 여러분, 성립할 때가 고전적 행정학이고요. 고전적 또는 전통적 행정학 시기예요. 이게. 자, 요때 중시했던 게 능률. 이 당시 대표 인물이 윌슨, 화이트, 귤릭, 굿노우. 귤릭이 제시한 최고층의 기능이 퍼스트 컵. 다 이 당시 능률을 추구했던 시대. 다 연관성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를 봤더니 주류 행정학이, 자, 이게 주류야, 주류 행정학이 공항을 거친 이후에도 유지했을까요? 아니지. 이 주류가 이제 좀 한 발짝 물러나게 돼요. 이제는 능률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라는 게 멈춰있지 않고 좀 중요도가 바뀌는데 능률을 중시했던 것은 공항 이전까지였다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가시면 돼요. 굉장히 나름은 기본도 물으면서 배경 알아야지, 학자 알아야지 정말 복합적인. 아는 사람은 되게 쉬운데 모르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요 틀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립 당시에 교과서에 말 때 그러면 꼭 알아놓자고. 자, 7, 8번은 학문의 성격인데 주로 나온 게 과학성 등이 주로 나오고 아니면 보편성 정도가 보통 나오는 거예요. 이 둘만 잘 해결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 7번 문제. 결정론에 기초한, 결정론이 보통 인과관계에 있다고 전제하는 접근법이에요. 원인, 결과. 이게 과학이거든.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근데 2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이게 바로 정책이고요. 실천성이에요. 이거는 기술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니까 틀린 거예요. 과학이니까 3의 규칙을 발견하자. 그 다음에 사이먼이 대표론자예요. 과학을 추구했던, 강조했던. 그래서 사이먼은 실증주의자였어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X는 Y다. 이게 뭐예요?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X는 Y다. is not.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답은 그래서 금방 2번 갈 수 있어야 돼요. 8번은 옳지 않은 건데 1번 원인과 결과의 규칙 발견은 기술인가요? 과학이잖아요.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번에 있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요 8번 다 유사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기출문제 중시하냐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만 잘 해결하더라도 한 80점대는 금방 유지가 된다. 보장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2번 전문 직업적인 성격도 있어요. 전문 직업 성격, 그 다음에 실천적, 도구적. 이게 기술성. 종합학문이죠. 여러 학문을 갖다 쓰는 거 여러분. 종합학문 밑줄 이퀄 범학문 이퀄 학제적 연구라고 돼요. 그러니까 인접학문을 갖다 활용하는 거예요. 행정학 속에는 회계학, 뭐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많이 짬뽕돼 있어요. 종합학문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정말 복합적인 거고 나쁘게 볼 때는 좀 개성이 없는 거지. 짬뽕.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도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가치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구가 대상으로서 행토론 같은 경우는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주로 연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 배제는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치를 중시하는 이론이 있는 거고 가치를 좀 경시하는 게 있을 뿐이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방법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답이 쉽게 막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아무튼 이 챕터 4는 비중은 낮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봤던 것만 푼다면 웬만큼 다 푼다고 생각해요.
자, 챕터 5번 다음 페이지에 접근 방법과 주요 이론인데요. 사실 총론의 하이라이트지 뭐 이쪽이 하이라이트. 자, 1번은 테일러를 묻고 있네요. 과학적 관리론. 옳은 것을 물어봤고, 테일러의 이론은 굉장히 많은 것에 또 얽혀 있어요. 자, 테일러. 자, 테일러가 이제 우리가 그 접근 방식 공부할 때 큰 틀을 제가 늘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과인행. 그리고 생체 비발. 그리고 신현비 이렇게 하는데, 자, 항상 요 앞에 세 가지의 과인행까지는 기본 특징이 뭐라고? 회색 체제고, 요놈과 주로 비교하는 게 일단 얘인데, 자, 과학적 관리론은 고전적 이론이 고전기 때. 자, 고전적 조직 이론이고, 이게 신고전기가 돼. 신고전이고, 이때부터가 이제 현대가 될 텐데, 요 과학적 관리론, 즉 고전기 때 기본 특징이 뭐냐면, 기본 특징이 합리적 경제인. 이게 X 이론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동기가 굉장히 하위 욕구예요. 보수, 돈을 좋아해요. 구조, 변수는 공식 구조, 주어진 역할, 고난을 중시하고, 이때는 자, 기계적 능률을 중시했던 시대였어요. 가장 기본 특징이에요. 자, 요거를 일단 해놓고 주로 얘를 비교하기 때문에 늘 얘랑 비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1번 기억 지문은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 훈련시킨다. 자, 이 문제가 국회 문제긴 한데 굉장히 전에 없던 질문을 갖다 내면서 좋게 만들어 놨어요. 맞는 질문. 자, 시간 동작 연구가 기억나죠? 자, 테일러의 요 시간 동작 연구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뭔가 표준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고. 자,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하고 종업원 간의 이견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작을 연구해서 일을 과업량을 정하고 그 과업량을 달성하면 성과급 주고 못하면 안 주는 식의 동의가 됐다고 봤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역할을 해내겠다. 하면 주시오. 아니면 안 받을게요. 라고 됐다는 거예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였잖아요. 이 연구의 목적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best way를 찾자.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근데 자, 엠비어는요, 뒤에서 나와요. 자, 엠비어라는 것은 가장 심적인 것이 참여적 관리 방식이에요. 목표 관리인데 목표의 설정부터 평가할 때까지 다 부하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라는 것은 인간의 부하가 되면 상일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X이론이고 이게 Y라면요, X이론 때는 절대 참여 같은 거 없어요. 오로지 시키면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가 배제되는 관리 방식, 직권적 관리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의 과정이 성과 관리에 기반을 줬던 거지. 성과 관리, 성과급. 사람들은 돈을 갖고 움직인다가 바로 성과 관리의 가장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틀린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니은하고 그다음에 리얼. 빼면 뭐 답은 나오게 돼 있죠. 2번으로 그렇지? 자, 2번도 옳지 않은 거고, 과학적 분석 유일 최선의 방법, one best way. 인간은 경제적 유인으로 동기유발되는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타산적, 다 같은 말이에요. 맞고. 테일러 대표. 호돈 연구는 이때 나와요. 인간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호돈. 자, 엘튼 메이어 교수의 이 호돈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기반이 됐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3은 호돈 실험인데, 호돈 실험 그러면 무조건 인간관계론. 1번. 답 나왔네? 바로. 근데 인간관계론은 이 과학적 관리를 비판한 것이지 개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실험의 결론 뭐라고? 자,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중요하더라.
이 실험 중에 봤더니 뭐 조명도 바꿔보고 간식을 줘보고 뭔가 내용처럼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님을 알게 된 거지. 사람들한테 조명 밝혀주고 간식 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다를 발견한 거니까. 사도 본래 실험 의도와는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나 객관화가 별로 안 중요함을 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임을 확인한 거니까요. 자, 그 답은 금방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이 참 쉬운 문제. 7급치고 참 답이 쉬웠어요. 4번 인간관계론 목표. 자, 둘 다 봐요. 차이점이란 것은 볼까요? 비교한다면 이놈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여기는 사회적 인간이에요. 사회적 인간, 사회인. 중요한 게 비공식 요인인 요 인간관계 같은 인간. 일단은 사회적 능률을 중시했는데 둘 다 결국은 능률을 중시해요. 능률이라는 의미는 공통점이 되기도 하고 차이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기계적, 사회적 다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결국은 성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성과.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놈은 돈으로 사람을 조종을 하고 이놈은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자, 민주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그 다음에 자아실현도 관계없잖아요. 합리적 인간, 사회적 인간, 현대 와서 자아실현 나오게 돼요. 이때는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의 비공식 조직의 활성화라는 거는 요놈은 요놈밖에 없어요. 특징. 공통점도 아니고 참 목표가 원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목표는 성과 제고, 능률성 제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5번은 모두 몇 개인가인데 항상 개수는 국회 문제. 기억, 과학적 발견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라기보다는 운동으로 출발했다. 테일러, 과학적인 조사 통한 능력 극대화. 그렇죠? 베버는 뒤에 나오지만 뭐예요? 관료제를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직을 사회관계의 속산 형태로 간주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정하기 위한 계층제.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계층제거든. 그렇죠? 계층제. 맞는 거고 매 어두운 실험은 뭐 뒷받침한다? 인간관계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니은과 뭐 맞아요 지금. 이것은 맞죠 지금. 맞는데 기억과 리을은 금방 제거가 돼요. 근데 미음이 남아. 미음이. 아지리스는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시하여 인간의 자아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한다. 근데 이거 참 어려운, 이거는 언제 나와요? 동기론 관에 나오거든? 동기론? 자, 아지리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공 여부를 좀 무시하고 무조건 너는 모자라, 명숙해 라고 보고 관리했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올 텐데 X나 우리 X이론, Y이론 이게 Y이론제거든? Y이론적인가? 이게 미성숙인, 성숙인 개념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X 그 다음에 미성숙인, Y가 성숙인. 둘 다 인간 어차피 이렇게 발전할 거다. 그래서 X, Y 이론적 인간으로 보고 관리하거나 아니면 성숙인으로 보고 관리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 반대를, 특히 얘는 반대라는 거예요. 너무 구성원들을 미성숙해 라고 보고 하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도 나를 못 믿고 나도 안 믿는 상태, 악순환된다는 그런 모형이 아지리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라서 답 고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조합은 차라리 쉬운데 개수라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난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답은 뭐 2개 나와 있지만 2번으로. 자, 행태론 문제가 꽤 많죠.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행태론, 과인 행인데, 자, 거의 다 비슷해요. 자, 이걸 많이 해놓은 이유는 워낙 의미가 있는 거라서 해놓은 거고, 거의 내용은 사이먼의 논리 실증주의를 잘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 풀 필요는 없고, 일단, 자, 그 중에서 최근 게 9번이니 9번을 풀어볼 건데, 자, 머릿속에 들어갈 단어가 사이먼의 논리 실증주라는 거, 이걸 잘 떠올려보자. 활용하자. 실제 검증하자.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만 연구하고, 가치는 중립에 두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뭐 계량화를 중시할 거고 막 이래요. 자, 9번에 1번 개체주의, 행태 자체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이에요. 미시, 개체, 개인의 행태를 다 더하면 전체 행태라고 본다고 본 입장 맞아요. 그리고 2번도 규칙, 상관성,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이렇게 쉬워. 무슨 7급이래요? 이래요. 항상 뭐 7급이라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처럼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면서 인간의 주관과 의식을 배제하는 실증주의를 신봉했던 거죠. 무난한. 그 9번의 그런 내용이 우리 7번처럼 또 1번. 비록 가치와 사실을 구분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보니 여러분 가치와 사실을 구분했다면 이게 가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가? 아니잖아. 인정하는 거잖아. 있으니까 구분한 거지. 그치? 단지 가치를 연구 안 할 뿐이죠. 7번처럼. 답은 1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가치 평가해야 하네. 행토는 가치 평가 안 해요. 가치는 대상에서 제외. 가치는 중립. 그게 8번의 답이에요. 8번의 4번처럼. 가치 평가 안 해. 이거는 뒤에 나올 후경태주 때 하는 말이야. 이때 가서 가치 평가하는 거고 중립에 두는 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10번은 생태론인데, 자, 생태론 하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한 특징 같아요? 환경. 생태, 환경. 환경을 중시한 최초의 개방체제론이 요 생체 비발의 의미죠. 특히 생태론. 생태, 환경. 자, 환경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정인의 역할을 무시하게 돼. 그치? 일단 1번처럼 이걸 처음 접한 것은 가우스. 가우스의 환경 7개는 암기하셔야 돼. 주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사상, 재난, 인물. 7개는 암기상. 환경과 관련시켜서 2번 맞지. 근데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나 방향 제시를 못한다는 게 단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환경만 중시한 나머지 환경을 밝히고 있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온전한 나라 가서 환경을 막 비교하는 거야. 막 뭐가 이거다. 이거면 지금 행정이 뭐 하자. 이거 환경 없어. 오로지 이거구나. 이거는 환경만 밝히는 중이거든. 그래서 4번은 배경이죠. 왜 소고 제도가 후중국에서 작동이 잘 안 될까? 왜 안 됐을까?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이 이론의 등장한 배경이기 때문에. 요 생체 개발은 미국이 다른 나라 원조하려고 이제 막 원조를 하는 중인데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이 제도가 잘 안 돌아가지? 아, 환경에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았는데 환경 알아볼까? 밝히고 있어요. 환경을. 이게 생태론의 가장 큰 의미니까. 문제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여러분. 요 생체 비발은 여기 다른 나라 원조를 해서 만든 거니까 원조용 국제주의 시각이에요. 자, 국제주의 시각. 그래서 관심 자체가 국내가 아니고 국외, 딴 나라 도우는 중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50년대거든요. 동서냉전시대 60년대 초까지 이렇게 돼요. 지금 시대가 엄청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런 미국의 원조 이론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중이 막 줄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도 낸다면 처음 생태론. 그래서 얘가 그나마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자, 11번은 가우스가 말한 환경 암기하셔야 돼요. 최초니까요. 최초의 개방체제 이론 가우스. 그래서 주민이 곧 국민이야. 장소, 대화는 관계없어요. 여기 나오는 리그스가 말한 환경은 5가지인데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의사소통. 이게 대화야, 대화. 이거는 리그스 거예요. 답이 3번이 거고. 자, 그러면 12번은 뭐냐면, 자, 용어만 잘 보시면 돼. 프림적 뭐요? 프리즘? 프리즘이 뭘까? 프리즘? 봐요.
리그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전체의 흐름을 잘 깨고 있으면 다 이게 연결되고 막 재미가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처럼. 그렇죠? 지금 막 돕는 중이야. 원조가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환경의 차이였던 거야. 그래서 리그스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를 비교하려고 환경을 정치, 경제 막 비교했던 거예요. 근데 농업사회가 나중에 요 산업사회로 이게 이동이 가는 중간적 사회가 생겨요. 과도기 사회. 이게 프리즘적 사회예요. 자, 프리즘 자체가 렌즈를 말해요. 광학 렌즈. 그래서 렌즈란 빛이 통과될 때 약간 굴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게 프리즘이에요. 산업사회는 아닌데 아직은 과도기니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아서 발전하는 과정이 있죠. 이게 발전 도상국의 모습이에요. 농업사회, 후진국. 산업사회, 선진국. 이러면 개발 도중에 있어. 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 과도기 사회. 그러니까 뭐가 섞여 있는 거지. 산업사회가 분화사회고 다 항상 말해서 발달이 분화니까요. 분화고 이러면 아예 융합이 돼 있고 이러면 이제 중간 과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지론합 섞여 있어요. 이지론합. 형식을 중 프렌드 사회는 농업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바탕으로 섞여 있는 상태. 하지만 분화는 얘니까 관계없죠. 다규범, 다분파 나올 거고.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얘. 여전히 생토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토렌 때문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번은 개방체제의 내용인데 이거는 딱 특징만 확인하시면 돼요. 총체주의 관점에다가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를 줄여야 돼요. 부의 엔트로피. 부의 엔트로피. 환경, 동일 종국 또는 등종국성, 분화 등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이고 좀 옛날 문제긴 해요. 자, 14도 간보 시험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에 이론 설명 낼 때 쓰는 틀이 있잖아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그 틀을 묻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것도. 우측에 자, 그래서 13과 14가 약간 비슷해요. 반복되니까. 자, 15도 보면 개방체제 특징 묻잖아요. 등종국성이 아까 봤던 13번의 동일 종국성 또는 뭐 등종국성 또는 동일 귀착성이라고 돼요. 동일 귀착성. 처음 출발은 다른데 결국 같다. 결국 같다. 그 다음에 정 말고 부의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나쁜 요소예요. 이거를 없애야 돼. 줄이거나. 그래서 부의 엔트로피, 부정적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낮춘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항상성 맞아요. 선형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다양해요. 유일, 등종성. 출발은 달라도 결국은 같다? 아, 유일한 방법은 없다. 쉬운 예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방식은 다 달라. 사는 건 살아. 근데 다 방식은 달라. 등종국성. 결국은 같다. 다양하다. 다양하다. 또 진화한다. 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맞는 게 지금 4가지니까 답은 3번 치면 되고 주의할 것은 여러분 문제 풀 때 틀린 거 4개, 맞는 거 4개 해놓고 답 4번 그러면 안 돼. 4개가 되면 3번이 있으니까.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 하나, 2개, 3개, 4개 세서 4개를 다 본 다음에 그 번호를 보고 쳐야 돼.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의 실수는 수험기간이 1년, 2년 영원할지 몰라요. 연장될지 몰라. 실수하면 절대 안 되거든. 특히 이런 단순한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 자, 16번은 비교 행정론인데 생체 비발 중에서 이 비발은 특히 체 비발은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정말 간만에 나온 거예요. 십몇 년 만에. 자, 틀은 똑같아요. 왜 연구가 하냐면 뭐가 다른지 비교하자. 원조를 받는 나라하고 원조국을 비교하자. 비교 행정이에요. 1번 자, 독자적 연구 대상을 백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환경, 행정,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 원래 요 생체비.
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 이론 수업을 들었다면 훨씬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이 제가 늘 수업 때 강조했던 것이 요 생체 비발할 때 요 생체 비의 공통된 특징의 장점이 결정론적 시각 그리고 정태적 균형. 얼마나 많이 강조했냐고 제가 정태적 균형. 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요. 이 강의를. 이거 알면 참 쉽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정태적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거 비교만 하는 거야. 뭔가 발전 느낌이 안 들어요. 비교만 하고 있으니까요. 비교만. 처방과 문제결을 강조함에 따라서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처방은 제가 또 이것도 참 제가 흥분되네. 하도 제가 강좌 계시면 나와서 제가 수업할 때 요 비교행정은 한만 딱 쓰는 게 뭐냐? 과학화거든. 자, 비교해서 과학화해보자. 법칙을 만들자는 건데 과학이란 말과 대비되는 것이 기술성이고 처방성이에요. 그러니까 처방성은 이때 나오거든. 자, 발전행정 때 나올 말이 처방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틀려. 자, 이 결정론. 환경이 결정해요. 따라서 행정인의 독립변수 역할을 경시했거든. 4번. 과소평가. 답은 그래서 3번을 가면 돼요. 1번은 맞는 거고. 비교행정은 처음부터 딱 정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존재하는 전제 하에 이것만 비교할 뿐이에요. 계속 비교. 나는 오로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교할 일이 생기면 비교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논문을 막 분석하는 사람이야. 논문 관련된 사람이야. 제가 특정한 분야에 논문을 쓰겠다는 식의 나의 주관이 있는 게 아니. 이미 써놓은 논문이 있으면 비교만 하는 거예요. 논문 비교할 뿐이죠. 그러니까 도처적인 대상이 없는 거지. 이런 이유. 근데 1번 질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3이 쉬운 거예요. 물론 저한테 배웠을 때. 제가 항상 뒷북은 안 쳐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부터 내가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공부할 때 편하게 했던 방법 또는 암기는 암기법 하면은 오래 가더라. 그래서 다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만의 기법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알면 유용하게 써먹거든요. 자, 17번은 이것도 벌써 시행처가 승진시험이네요. 발전행정론 특징과 문제점. 틀린 것은 선량주의. 영어를 보자. 엘리티즘. 엘리트주의예요. 그 다음에 국가주의고. 자, 발전행정은 정치행정 세일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을 하는데 주도해서예요. 세일원론. 세자가 붙은 이유는 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역할을 중시해요. 국가주의. 자, 행정 엘리트를 중시해요. 엘리트주의.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자, 개도국의 경우는 정보 주도의 성장이 후진을 탈피하는데 애신 방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나라들은 먼저 좀 잘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성장을 끌자는 거였고요. 맞는 질문이죠. 실천 기술성, 실천성, 기술성, 처방성이거든. 정청정 1원론이고 행정이 개입해서 하겠다 이런 논인 거예요. 근데 불균형이고 이것도 자 이게 균형이라면 철저하게 불균형이에요. 행정 우위잖아 일단. 행정이 더 우위 있으니까 불균형이고 그러니까 행정부 뭐 입법, 사법 우위. 행정도 주로 하는 것이 경제만 쭉 먼저 복지, 인권은 나중에 불균형. 모든 게 불균형이에요. 근데 과학성이 높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과학인데 처방인데. 그리고 투입을 중시했다는 것은 여러분 투입은 받아주는 거예요. 정부한테 투입,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가 이 시대야 지금 발전기 때. 이때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줬으니까 투입이 있으면 이거를 다 묵살. 인권 해달라 무시. 환경오염 어떻게 해달라 무시. 정부가 알아서 산출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투입이 많다는 것은요.
요구사항을 받아준다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주로 선진국이에요. 다원주의 사회 그러면 정부가 수동적이잖아요. 받아주는 사회. 그래서 투입이 많다는 것은 요구가 많다는 건 요구를 받아주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끌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지. 답은 5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않아서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8번. 지금 봤던 과인행 생체 비발의 종합. 옳은 걸 걸어보시오. 기억, 인간관계로는 생산성이 육체적 능력보다도 사회적 규모, 맞다. 사회적 규모, 맞죠? 비공식 집단에서 합의한 규모, 그런 말이죠, 이게. 맞고. 니은, 과학적 관리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업무 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원 베스트 이미 다 끝났네. 기억은 니은. 1번. 자, 체제로는 추가로 이제 이때 강조했던 관점이 4가지. 총체주의 관점, 목표, 개서, 시간 중심인데, 자, 뭐 문제 푸실 때 아까 우리 어디 있었냐면 체제론 문제가 62페이지에 13번을 봤더니 개방체제 요소에 아닌 것 1번 지문이 총체주의 관점이 있죠. 그러면 답은 쉬운데 이게 뭐지? 이러면 넘어가면 안 된다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래요? 질적 공부하자. 지문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자.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왔던 건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 책에 다 있는 거라서 이런 관점이 있구나. 이것도 한 2개 시험에 나왔었어요. 반동 문제로. 그래서 총체주의, 목표, 개서, 시간 종시 관점이. 발전 행정이 균형인가요? 아니야. 뭐라고? 불균형. 딱딱 떨어지네. 대학이 기분 좋은데? 딱 떨어지니까. 기억님만 맞잖아요. 됐죠? 자, 쉬었다 보실게요.